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티어 너무 머니 미티어 하는데 계속 언제쯤 해야 되겠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네요. 독한 누구시죠? 네, 그러겠어요. 미티어 뭘까 한번 보고 모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 그리고 미티어는 리액티브 플랫폼이다. 리액티브 플랫폼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얘네들이 이제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용어적인 것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알고 가야지. PDP나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소모픽 프로그래밍. 얘가 이제 풀스택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하고 백엔드를 그 동질, 이제 이소모픽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액트하고 접목했을 때 미티어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운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지원되는 미티어의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티어. 네. 20분으로. 딱 두 가지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얘는 리얼타임을 위한 플랫폼이다. 그래갖고 모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최근에 대부분 이제 모바일을 이렇게 상정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콜라보레이션하거나 쉐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페이스북들 많이 쓰잖아요. 댓글을 단다거나 뭔가 올렸을 때 자기의 이제 보고 있는 화면에 업데이트되고 뭐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그런 리얼 타임에 위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라고 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얘가 프론트, 백엔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기술적인 장치나 이런 프로세스들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 프론트엔드에서 앵귤러 JS를 스프링 프론트엔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티어도 약간 보니까 그냥 노드 JS로 구현된 스프링 프레임워크처럼 느껴져요. 그냥 굉장히 스프링 보면은 그 XML이나 아니면 어노테이션 써가지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설정들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스프링에서도 내가 뭔가 기능을 쓰려면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사전 지식들이 꽤 있어요. 미티어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미리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쓰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직접 구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래서 민스택으로 만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백엔드 쪽에 노드에다가 만약에 이제 노드하고 몽고디비를 쓴다 그러면은 몽고디비를 쓰기 위해서 스키마 정의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자질구레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약간 러닝 커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 몽고디비하고 이제 접해서 쓸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학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뭔가 세팅만 해주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 약간 그래서 풀스택을 위한 도구이면서 약간의 뭐 노드.js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입장에서 보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리얼 타임을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 어떤 스택들을 가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그림은 미티어 홈페이지 가보면은 최근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위해서 뷰를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블레이즈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미티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 엔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리액트 JS, 앵귤러 JS를 또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조합해서. 앵귤러는 이미 그 컴포지션 되어 있고요. 리액트는 아직 이제 그 계속 개선하고 있는 실험 단계, 프리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 캐싱을 해요. 그리고 라이브 쿼리가 있고 DDP가 있고 뭔가 이제 소스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어색한 거죠. 저는 그동안 2주 동안 이 앞부분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 우리가 이제 목표가 풀스태커가 되는 건데 미티어를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풀스태커가 되기에 좀 쉬운 패스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해서 프론트에는 리액트 템플릿 엔진으로 블레이즈를 쓰거나 미티어에서 기본 제공하는 또는 앵귤러 리액트 JS를 호환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중간 단에 이게 레이턴시 컴pensation으로 대기 시간 보정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데이터 캐시 여기에 미니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어요. 디폴트로 들어 있는 게 이제 미니 몽고 DB가 요 브라우저 단에 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 단에 이제 라이브 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보정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요청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다이렉트로 백엔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미니 몽고 DB에다가 뭐 업데이트 리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먼저 수행해서 화면에다 보여주고 결과를 이제 서버 단으로 보내서 백엔드는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백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에러를 받아서 보여줬던 거를 다시 에러가 났다라고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대기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 줄여주는 거죠. 미니 몽고가 클라이언트에 있다라는 게 어떤 브라우저에 있습니다. 브라우저? 예, 브라우저 안에 브라우저 몽고DB가 안에? 있어요. 예, 브라우저 안에 있어요? 예, 브라우저 안에 있어요. 미니 몽고가. 예, 아 원래 브라우저에 크롬 브라우저에? 네네네. 모든 브라우저에 들어갈 모두- 수가 있어요. 예, 예.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서버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미니 몽고하고 통신하는 프로토콜은 바로 이 DDP 프로토콜이거든요. Distributed Data Protocol. 그럼 DDP는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버 사이드 그 노드나 서버에 몽고가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는 따로잖아. 네네네. 브라우저에 있다라는 게 뭐 어떤 의미예요? 네. 미니 몽고가?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들 아시는 거죠? 다들 아셔서 지금 넘어가시는 거죠? 어쨌든 일단 그러면 네네네네. 일단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잖아. 네. 브라우저에 있는 거야 DB가. 브라우저에 미니 있다라는 DB가. 말이 네. 브라우저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네네. 크롬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여기 미티어 플랫폼에 기본 제공하는 거고 음, 그리고 아. 얘네들이 말하는 이 아키텍처를 위해서 음. 어떤 기술들이 쓰였고 어떤 기술셋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네. 일단은 넘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네.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은 뭐 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티어를 질문하셔가지고 뒤에를 이제 또 빨리 보셔야지 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 정리해 놓은 거를. 일단 좀 그때 예. 한번. 자, 그래서 우리가 리얼 타임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리액티브 세상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이제 진정한 리얼 타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계속 봤던 거는 그냥 클라이언트 그 리액트 템플릿 엔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으로 하지 않고 리액트식으로 앵귤러 익히 잘 아시는 앵귤러 JS, 리액트 JS 보시는데 이제 미티어에서는 또 블레이즈라는 또 리액트 템플릿 엔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 단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리얼 타임으로 가려면은 프론트도 리액트고 백엔드도 리액티브. 리액티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리액티브. 예, 맞습니다. 음. 리액티브 월드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미티어는 어떤 기술들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그렸고요. 제가 그리셨네요.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리액티브 템플릿 엔진들 블레이즈나 앵귤러.js, 리액트.js가 여기 안에 있어요. 유저가 이벤트 이뤘을 때 뭔가 이제 화면을 리액티브하게 변환해주는 프로그래밍들을 앵귤러.js에서 우리가 익히 리액트.js에서 봐왔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미티어에서는 블레이즈를 구현하기 위해서 트래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액트하게 뭔가 우리가 또
그 비유하는 영역에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트래커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자, 그러니까 여지까지 저희는 인식의 영역이 여기였거든요. 리액트 세상이. 근데 미티어는 이 뒷단까지 갑니다. 브라우저 안에 미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미티어가 채택한 거는 초기 데이터베이스로 몽고DB를 선택을 했어요. 노에스큐엘인 도큐멘트 DB인 노에스큐엘을 선택해서 브라우저 단에 미니 몽고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뒷단에 뭔가 이제 서버 쪽에 작동하는 게 있겠죠. 이 안에 리액티브 데이터 싱크가 이루어져요. 그 이제 DDP로 이루어지는데 얘네들은 웹소켓 구현체인 소켓.js, 우리 소켓.io 많이 익히 아시잖아요. 또 다른 구현체인 소켓.js 가지고 서로 이 싱크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 미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게 이제 몽고DB로 몽고DB의 그런 방식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거는 라이브 쿼리.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라이브 쿼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거예요. 저희는 보통 DB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DB의 데이터 체인지를 인식할까요? 데이터 체인지를 인식하는 방식이 보통 아마 그냥 폴링할 거예요. 뭐 주기적으로 폴링해서 너 데이터면요 실렉트 하겠죠. 실렉트하고 이럴 텐데 얘네들은 데이터 인서트나 여러 가지 이제 상태 변경이 있으면은 이 변경에 대한 거를 체크해가지고 알려줘요. 그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뒷단에 가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데이터 쪽에 이런 겁니다. 아웃사이드 프로세스. 요 점선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뭔가 외부에서 만약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 프로세스가 몽고DB 쉘일 수도 있어요. 뭐 별도에 거기서 DB 인서트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변경이 자동 체크돼 가지고 UI까지 가는 거예요. 리드가 없네. 예, 그거에 관련된 화면을 보고 있다라면은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리액티브하게. 자, 우리가 인식이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누군가 DB 데이터 소스를 업데이트해도 자동으로 클라이언트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주 목적은 미들단에 주 목적은 대기시간 보정. 우리가 이쪽에 이제 뭔가 CRUD를 하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CRUD 하고 리턴을 여기서 바로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단에서 이제 싱크가 쭉 데이터 소스까지 이루어집니다. 뭐 성공이면은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거고 실패면은 다시 와서 너 실패했다라고 뭔가 이제 오류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 보시면은 미티어에서 이런 백엔드에 대한 리액티브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려면은 이 부분을 별도로 이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Full Stack DB 드라이버라고. Full Stack DB 드라이버를 하려면은 DDP 프로토콜이 있고요. DDP 프로토콜에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 미니 데이터베이스를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미니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라이브 쿼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초기에 미티어는 몽고DB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실험 단계로 레디스를 실험 단계로 하고 있고 다른 뭐 RDB나 다른 DB들이 있겠죠. 포스트그레스QL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작업 중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택 DB 드라이버다라고 하면은 여기 뒷단에 백엔드 쪽에 DDP라는 프로토콜, 데이터 싱크를 해주는 프로토콜 부분과 우리가 보통 노드로 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소켓.io로 뭔가 자체 구현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코드가. 그리고 한 번 더 DDP가 이런 소켓.io에 대해서 랩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소켓.io를 쓰게 되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HTTP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물리면은 많이 연결이 되면은 이 세션에도 개수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DDP 안에 프로토콜에 들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DDP에 대한 스펙이 있고 그런 구현체가 있는 거고요. 실제 하실 때 소스도 한번 네.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네. 링크 부분들이 그 있으니까 부분에,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돼요? 뭐 근데 질문. 저게 만약에 유학 구단에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삭제를 했을 때 네네네. 그럼 미니 몽고에서 그 체인지가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체인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네. 서버로 갔는데 만약 에러가 났어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는 그 삭제된 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오류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아마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네. 것은 지금 스터디 단계라서 그렇죠. 아마 많이 안 해봤고 네네네. 그런 거는 경험을 많이 해본 예.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콜하는 방식이 그 부분 이제 뒤에도 나오니까 그 부분은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이렇게 있어요. 밑에 있고 이건 이제 박승현님이 스터디에서 설명해준 그 그림이고요. 페이지에서 미니몽고를 통해 가지고 미티어 서버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콜할 수도 있어요. 미니몽고를 통하지 않고 뭔가 다이렉트로 콜할 때는 이런 대기 시간 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니몽고로 했을 때는 이 페이지는 마치 DB에서 내가 이쪽에 콜하듯이 얘를 콜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 시간 보정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방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어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랩업 할게요. 클라이언트 템플릿 쪽에 이제 블레이즈라는 게 트래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쓰고 있고 미들 단에는 DDP 프로토콜로 데이터 싱크를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단에 미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래서 상호 싱크를 하고 있다.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와 요쪽 노드 요게 이제 미티어 서버고요. 노드.js로 구동되어 있는 거니까 미티어 서버고 서버 안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리액트하게 처리하고 있다. 외부에서 뭔가 CRUD를 하더라도 그 변경에 대해서 캐치해가지고 미티어 서버가 자동으로 프론트까지 푸시해준다. 그래서 풀스택 DB 드라이버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보면은 DDP, 미니 데이터베이스, 라이브 커리 요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풀스택 DB 드라이버 제공합니다라고 하면은 현재 디폴트로는 몽고DB가 되어 있고 누군가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DB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바꿔야 된다. 미티어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리액티브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클라이언트 단만 생각했는데 백엔드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확장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까지 봐야 되고 그 영역에는 DDP, 라이브 쿼리, 미니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기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인식을 바꾸고 미티어를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그려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확장에 대해서도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여 있으면 확장 어떻게 해? 여기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요청하면 애초에 프락시를 놓고 여기가 이제 미티어 서버죠. 여러 개를 놓고 소켓.js가 기본적으로 스티키 세션으로 운영된대요. 스티키 세션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A 서버를 가면은 그 다음부터 HA가 A 서버로 보내줘요. 스티키 세션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한 군데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얘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겠지만은 한 번 들어간 놈은 그곳으로 서버로 요청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몽고DB로 되어 있다라면은 마스터 슬레이브로 구성을 해서 마스터 쪽에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미티어를 그 아키텍트 보면은 얘네들이 M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놨어요. 내가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으로 구축해갖고 이제 그런 리얼 타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앞단에 그런 콜라보레이션하고 쉐어하는 리얼 타임은 미티어로 놔두고 뒷단에 어떤 데이터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서트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인서트 된 것들을 하드웨어에 돌려가지고 다시 재생성해갖고 인서트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의 리액티브하게 뭔가 실시간적으로 반영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고해 보시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리액티브 데이터 이거는 나온 용어가 아니라 제가 막 어거지로 넣은 거예요. 리액트 템플릿이다, 리액트 싱크다, 리액티브 데이터다라는 거를. OP로그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만약 몽고디비는 리플리카 셋으로 해갖고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스터에 들어오는 것들을 그 리플리카 셋 로고에다가 오퍼레이션 로고에다가 쌓아요. 모든 진행에 대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걸 테일링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테일링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인지해서 다시 클라이언트까지 푸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OP로그 테일링 하는 부분. 그래서 한번 스케일아웃해서 미티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몽고디비를 확장해서 미티어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미티어 안에 미티어 서버에 몽고디비가 또 내장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발 단계에서 쓰는 거고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별도의 몽고디비를 설치해갖고 리플리카 셋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리플리카 셋을. 그래서 리플리카 셋을 구성하지 않으면은 미티어 서버는 이게 몽고디비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폴링해서 체크를 해요. 성능이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몽고디비를 별도로 떼놓는다라면은 리플리카 셋으로 스케일 아웃 해놓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해가지고 그러면은 미티어 서버는 걔의 OP로그를 테일링 해가지고 변경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던져준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구현하려고 상상을 해봐요. 이런 것까지 다 리액티브가 한다 하면은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은 거지. 얘네들.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런 DB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풀스택 DB 드라이버를 제공해야 된다. 그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했을 때는 DDP, 미니 데이터베이스, 라이브 쿼리 이 세 개의 스펙들을 구현체가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싱크와 데이터가 리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백엔드에서. 근데 우선은 몽고디비만 해놓은 게 약간의 이제 단점일 수는 있겠죠. 근데 보완을 한다라면은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기다가 몽고디비에다가 넣어주고 처리하는 식. 중간자의 스토어죠. 그렇게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상하는 솔루션의 대부분이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소스가 들어왔을 때 체킹하고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 땅까지 푸시를 어떻게 해줄까 이것들을 서버에서 다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티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더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블레이즈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블레이즈 잠깐 가기 전에 요거 너무 이렇게 계속 네. 질문을 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을 하세요. 네, 너무 네. 바쁘세요. 시간을 정해놔서 그 안에 아니, 하려면은 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예, 빨리 하고 알았어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아까 미니 몽고DB 네네. 이제 그거랑 아까 클라이언트 DB랑 서버 충돌날 때 그거가 이제 좀 더 한번 얘기 한번 나누고 가봐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들으시는 분이 한번 리서치를 해주세요. 저는 설명을 할게. 찾으시면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금방 간단하게 제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네네. 아까 미티어 콜인가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미티어 콜로 때리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펍섭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실 때 이따가 할 네네네네. 때 거기서 자세하게 뒷부분 다음 자세하는 부분 있어요? 네네네. 하시는 부분 있어요. 네. 예예. 아니, 아는데. 예제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 아시는 부분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답변을. 아니, 너무 왜냐면 시간을 좀 이게 지금 내용이 네. 굉장히 많아요.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근데 어쨌든. 네. 아니, 네. 이게 안 되는 자 거죠? 그래서 첫 단계 프론트에 리액트 템플릿의 브레이즈는 이제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할게요. 블레이즈는 트래커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했고요. 트래커에 보시면은 여기 리액트 템플릿에 이해해가지고 좀 이따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할 때도 아마 동일하게 보여주실 거죠. 거의 다 똑같아요. 예예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하게 한다라는 거는 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에 있다.
우리 요 그림 보면은 살짝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하실 거예요. 어디였죠? 리액트 JS 플럭스 할 때 그대로 했던 패턴이에요. 이걸 레이아웃에서 액션을 일으키면은 뭔가 로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에다가 스테이트가 저장되고 스토어는 다시 레이아웃에 던져지는 이런 방식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리액트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그 앵귤러든 리액트든 보시면 선언적으로 해놓고 그 데이터의 변경에 대한 거는 컨트롤러 뒷단에서 로직 처리를 한 다음에 스테이트는 자동 반영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임페러티브 하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로직들을 웨이아웃해서 이제 제어한다거나 이런 코드들이 다 들어있는 방식들.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할 때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용어들만 좀 나열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들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미들단의 DDP 프로토콜. 웹소켓을 쓰고 있고요. 확장을 할 때 스케일아웃 가능한 부분들이 스티키 세션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미티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DDP는 웹소켓을 이용한 REST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DDP 클라이언트는 다른 언어로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DDP 서버는 미티어 서버예요. 근데 서로 싱크를 맞추거나 이런 것들은 DD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네이티브에 맞게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이제 오브젝트 C로 있는 DDP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거죠. 웹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뭐 만든다 그러면은 DDP 라이브 싱크할 수 있는 것들을 안드로이드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미티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폰갭도 지원하고 아니면 난 미티어 서버만 쓰겠다라고 하면 DDP에 대한 것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DP 그 스펙은 그 웹소켓으로 연결했을 때 그 커넥션, 브라우저 커넥션 개수 제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관리를 해주고요. 재접속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해줘요. 적용 부분들이 이제 미니 데이터베이스가 구현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대기 시간 보정을 위해서 특히 이제 DDP를 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DDP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컬렉션이 나오는데요. 우리 몽고DB에 보면은 도큐멘트 DB이기 때문에 도큐멘트 안에 이제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 컬렉션이라는 용어는 몽고DB의 이제 용어거든요. 그 컬렉션 안에서 이 컬렉션에 대한 어떤 변경을 감지하기 위해서 나는 DDP를 이제 쓰겠다. DDP 프로토콜로 웹소켓으로 이렇게 서로 보정해주는 그 프로토콜을 쓰겠다라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미티어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게 있고요. 또는 미티어 콜이라는 게 있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죠. 서브스크라이브, 퍼블리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여기서는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퍼블리시하고 미티어 콜도 그렇다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콜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는 미니몽고를 거쳐서 가는 건데 네네네. 콜을 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미니몽고 다시 미니몽고로 퍼블리시 해준다라는. 네. 아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음. 에러가 나면 아예 미니몽고를 안 올 테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이 미티어 콜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몽고DB 쓰다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몽고DB에 이제 스키마를 확장하거나 이게 스키마를 있으니까 몽고DB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는데 유저 디파인하게 뭔가 스키마를 정의하고 싶을 때 자기가 정의해놓고 미티어 콜을 통해 가지고 넣더라고요. 인서트하거나 데이터 변경 있는 거는 다 미티어 콜로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저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네. 콜한 다음에는 퍼블리시 돼서 물론 미니몽고에 이제 싱크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인 것 같네요. 대기 시간 보정은 어떤 의미예요? 용어 자체가. 대기 시간 보정.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네트워크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백엔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오기 전까지 보통은 이제 스피너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 그게 이제 대기 시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의 아키텍처로 이제 아. 클라이언트 단에 요게 이제 DB를 아. 놔두고 마치 나는 백엔드에 호출을 했지만은 얘가 뒷단에서 알아서 이제 백엔드 프로세스를 이제 보정이랑 백엔드에서 말이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음. 나는 이제 마치 응답을 받은 건 양 음. 여기 화면에다 뿌려주면은 그 네트워크에서 걸리는 그리고 백엔드에서 뭔가 처리하는 여러 가지들이 시간들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 대기 시간 보정을 해주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리드는 없는 거잖아요. 저기는 또 리드가 있긴 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처리를 하면은 페이지에서 서버 쪽에 뭔가 네네네. CUD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알아서 변경이 되면은 그냥 자동 갱신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네네. 그럼 저기는 CRUD의 개념이 CRUD죠. 좀 예. 어쨌든 뭐 일단. 예. 근데 지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드를 쓸 때 그 소켓 I/O를 쓰게 되면은 예. 우리 그렇잖아요. 진정한 리얼타임은 여러 개의 브라우저 놔뒀는데 같은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한 유저가 뭔가 변경하면은 다른 브라우저에도 자동 반영돼서 변경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미티어가 자동으로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컬렉션의 펍섭을 DDP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대기 시간 보정이라는 사실 이제 대기 시간 보정을 위한 이런 아키텍트들을 뭐 초이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프로젝트 하는 데에서 대용량으로 뭔가 차트에다 뿌려야 돼요. 플로 차트인데 한 뭐 몇십만 건이 돼요. 그거 다 서버에서 매번 요청을 해가지고 동일한 파라미터인데 가지고 오려면은 이것도 문제거든요. 또 한참 기다리고. 차라리 그럼 클라이언트에다 캐싱하자. 그럼 그 캐싱을 어떻게 할래? 그런 고민부터 생긴다고요. 근데 사실은 미티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을 해놨고 만약에 이쪽이 하기 싫다라면은 뭔가 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 미니문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네네네. 어쨌든 미투에서 만든 거래요. 위에 그러니까 오버 위에 보면은 그냥 그쵸. 그냥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다 정도로만 생각해 있어요. 네. 라이브 쿼리가 이제 리액티브 스토어를 구현체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 변경은 리플리카 셋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오피로그들을 감시해서 테일링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프론트 단까지 푸시해서 던져준다라는 부분. 여기서 얘네들이 그 예시로 든 게 이런 리액티브 스토어 데이터 스토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RethinkDB하고 파이어베이스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는 예를 들면 어떻게 감시를 할까요? 아니 그 말씀드렸듯이 그 리플리카 셋을 하면은 이 마스터가 스케일 아웃을 하잖아요. DB 스토어를. 스케일 아웃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복제본들을 슬레이브에다 이렇게 쭉 놔둔다고요. 물론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복제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마스터에서 인서트가 일어나고 보통은 이러죠. 마스터에는 인서트만 하고 나머지에는 리드를 하는 뭐 이런 구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서트를 때리면은 인서트에 대한 어떤 상태 변화에 대해서 모든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 그 로그들을 쭉 남겨요. 나중에 이제 DB가 뻥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로그 가지고 다시 복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미티어 서버가 테일링하는 거죠. 그걸 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테일링해서 그 부분에 변경 있네? 그럼 바로 감지하고 미티어 서버가 클라이언트 땅까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잠깐 한번 이거 확대하니까 보도록 할까요? 미티어 서버가 구동을 해놨는데요. 제가 여기 하나 있죠. 미티어 몽고 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데이터를 넣을 때 그럼 파일을 계속 읽는다는 거네.
예, 그 파일을 테일링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닉스 요즘- 테일러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파일 변화는 테일링에서 많이 아, 하니까요. 네. 잠깐 요거만 좀 미티아 쇼. 지금 콘솔은 몽고DB 콘솔이고요. 포스트가 있어요. 얘가 이제 포스트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외부 프로세스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 인서트 했을 때 그럼 여기까지 반영이 되느냐 요거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넣어야 될 게 포스트에다가 넣으려고 그러고요. 포스트 인서트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타이틀 URL 자 하이 여기 들어갔죠. 인서트 때리면은 그냥 리액티브 부각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 2. 그러면 요 구조를 한번 자 하이 2. 만약에 들여다 예상 그러니까 한번 추측해 보면 만약 어떤 프로세스가 떠 있는 거 되고요. 그럼 노드 프로세스가 떠 있으려나? 어느 거? 지켜보고 있는 그거는. 내가 한번 아, 추측- 요 놈이죠. 미티어 서버. 서버가 미티어 서버는 노드예요. 예. 네,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자체가 어떤 예. 미티어가 알아서 이제 좀 네네. 보고 있다. 그냥 테일링해서 네, 그 프로세스를 부분이 따로 이제 따로 예 라이브 쿼리라는 거죠. 용어 자체를 라이브 쿼리에서 음. 변경 자체를 감지해서 이제 노드 별도 던져준다는 프로세스 하나 또 떠 있고 걔가 네네네. 계속 테일링해서 파일로 네네. 아, 그래서 리플리카 셋을 해놓지 않으면은 음. 일반적으로는 그냥 폴링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아무리 테일링해도 속도가 얘가 계속 프로세스 파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이슈가 있지 않나? 왜냐면 엄청 사용자들이 많이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뭔가에 대한 스케일아웃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오케이 일단은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도 그러니까 뭐 저희도 스터디 어차피 단계라 스터디니까 한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사용 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네. 조만간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실제 예를 네. 보셨듯이 네. 지금 완전한 리액트 세상이 된 거예요. 프론트와 백엔드까지. 그쵸. 네. 그래서 라이브 쿼리 백엔드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풀 스택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는 아까 전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였었죠? 질문 그 라이브 어, 쿼리. 굉장히- 예, 라이브 쿼리, DDP DDP 미들 단에 DDP,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에는 그 블레이즈 뭐 아, 블레이즈 같은 아, 거. 아니죠. 미니 그거- 몽고. 아, 그쵸. 미니 데이터베이스. 미니 데이터베이스. 예, 그렇게 세 개. 미니 몽고가 맞잖아요. 예, 미니 몽고인데 미니 데이터베이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 개의 개념을 몽고DB를 대상으로 해놓은 게 사실은 이제 이 몽고 패키지예요. 이 몽고 패키지 안에 풀스택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라고 했을 때는 라이브 쿼리라는 부분, DDP 그리고 뭐 미니 몽고에 대한 부분들, 미니 데이터베이스들이 구현돼 있어야지 뭔가 이제 풀스택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다. 우리 뭐 오라클 쓴다 그러면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자바에서 그냥 갖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리액트의 백그라운드, 백엔드를 한다라고 하면 풀스택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다라고 하면은 몽고DB에 대해서 이제 미티어가 하나 해놓은 거죠. 다들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막 너무 이제 하는 겁니다. 진짜 개념인데 네, 근데 이제 너무 용어 심플하니까 자체가 듣기만 네, 하면 용어 자체가 막 이렇게 너무 생소해서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아키텍처를 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하게 뭔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그 모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for real time을 위해서 그런 클라이언트의 리액티브 템플릿 엔진, DDP 뭐 이렇게 데이터 라이브 쿼리 이런 부분을 봤다면은 그 다음에 이소모픽 프로그래밍이 프론트 백엔드를 하나의 언어로 어떤 동일한 구조로 개발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일 구조 하나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우선을 할 수 있고요. 동일 구조라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서버 퍼블릭이 아닌 것들은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고DB의 이제 컬렉션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디스커버 미티어라는 부분을 제가 꼭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셨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브루스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던 REST하게 구성하는 부분이 많이 쓰는 게 얘네들도 SQL 위해서 그 파셜 뷰의 라우팅을 위해서 아이언 라우터를 쓰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언 라우터에 대한 설정들을 뭐 클라이언트에 놔든 서버에 놔두든 해놓으면은 라우팅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링크된 부분들을 들어가시면은 사실 이제 박성현님이 설명해주신 5분 만에 REST 서버 하기가 뒷부분에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봤는데 그러면 이걸 쓰게 되면 네네. 일단 리액티브한 그 컨셉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리액티브한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굳이 음. 그러니까 굳이 요청 안 해도 알아서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요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면의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라우팅. 이건 라우팅이에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그 REST 서버. 그 CRUD 그 뭐냐 REST 네. API. 그러면 REST에서 백엔드에 대한 얘기시죠 지금? 네. 백엔드에 대한. 콜 할 때. 네, 백엔드 콜 할 때 아닌가? 백엔드 콜 할 때 이제 DDP라든지 네. 이런 라이브 퀄이 관련된 부분들을 못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쨌든 예. 이 라우터가 그거였나?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게 그거였어요. 박성현님이 REST하게 호출을 했어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은 그 호출받은 펑션 안에서 콜백에서 다른 DB에 접속해서 뭔가 쿼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이게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아이론 네. 라우터가 제가 그 얘기 드린 그 REST 방식의 콜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라이브러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예, 서버 단에서는 서버에서 쓰면은 REST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쓰면은 클라이언트 라우터 엔진으로 쓸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네. 할 때는 네네네. 그 양쪽에 이소모픽하게 헷갈렸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패키지를 만들면은 나는 이거 클라이언트만 쓰는 거야라고 뭔가 정의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클라이언트도 쓸 수 있고 서버에서도 쓸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죠. 서버 사이드에서 저 아이론 라우터로 그 API 콜 만들어놔요. 그럼 CRUD가 된다는 거죠. 그럼 프론트에서도 이제 호출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그러게 되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리액티브가 아니라 단순 CRUD로 콜하는 방식이라서 그때 그 백승님 그분은 말하기를 그 DDP 방식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깨지는 거죠. 권고하진 않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티어를 쓰는 거에 뭔가 장점이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것 같아요. REST풀이 아니라 가급적 미티어를 쓰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DDP는 웹소켓을 이용한 REST와 같다. 그러니까 DDP를 가급적 뭐 REST하게 쓰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에 대해서 전 사실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왜가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REST 방식보다는 DDP가? 근데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생각은 모르는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네. 그래서 뭐 빌드 환경, 의존성 관리, 개발 편의성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미티어 안에 다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미티어 설치하면은 뭐 몽고DB 자체도 다 개발할 수 있게끔 다 설치가 되고 미티어에서 디플로이까지 빌드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리액트나 이런 앵귤러 쓰게 되면 그런트나 걸프 같은 거 쓰고 또는 모듈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웹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쓰고 하는데요. 사실은 미티어 안에서도 그런 뭐 모듈 번들러 같은 것들 다 쓸 수 있어요. npm도 통해 가지고 모듈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다. 근데 미티어 자체에 미티어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애트모스피어 쪽의 패키지 관리, 우리 npm.js처럼 관리한 쪽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발 편의성은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템플릿들 수정하면은 라이브러리 로딩, 뭐 이키 이런 것들은 그런트나 뭐 걸프에서 빌드 툴에서 다
라이브 리로딩들을 쓰고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고 재밌는 거는 얘가 디플로이 하면은 그 프로젝트 이름에 서브 도메인을 이렇게 따줘요. 그래서 실제 디플로이 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편의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티어도 그 웹팩을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커먼 JS 방식인가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 임포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쓸 수 있잖아요. 음. 그 미티어도 그런 것들을 제공하나요? 미티어는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네. 방식이 아니라는 뭐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넣어주는 거지 저희가 막 명시를 하고 그런 그쵸, 부분이 내부적으로 없으니까. 알아서 하는 네. 거고 그 웹팩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이 이제 모듈 번들러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한번 샘플을 보니까 음. 이런 웹팩 브라우저 파일, npm 이런 거를 이렇게 별도로 또 예. 이게 같이 엮어서 쓰는 그런 예제들도 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쓸 수 잠깐 있다는 봤어. 거죠? 네. 예. 학창에서 좀 쓸 수 있다. 왜냐면 저걸 쓰게 되면 또 뭔가 네. 더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자체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기존 환경들을 다 배제하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본 빌드나 의존성 관리, 편의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것들도 포용을 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 스터디 주제가 React.js, 플럭스, 미티어였어요. 3주차 동안 했던 게 얘네들의 전체 플로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저도 이제 알고 싶었고 궁금한 사항이었고, 근데 React.js나 플럭스 보면서 그런 패턴을 좀 이해하다 보니 요게 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 예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reactivemeteor.com인데요. 이 친구가 React와 Meteor를 써서 이 사이트를 예제 사이트를 구현을 해놨어요. 소스도 있고요. 여기 링크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소스가 있습니다. 피드 이그젬플에 들어가시면은 요게 이제 실제 페이스북 같이 얘네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미티어와 그 리액티브를 써서 해놓은 거고, 우리가 라이크를 하면은 이쪽 reactivemeteor.com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클릭해서 그럼 다 동일한 곳을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하나 넣으면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물론 여기 사인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패스워드는 6자리 이상이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틀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다 넣어주시죠. react-meteor.com 클릭해서 한번 뭐 글을 넣고 서밋 포스트 한번 해주시면, 서밋 포스트. 네, 여기 왔네요. 네, 이런 식의 구현들을 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했느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할 텐데요. 이런 식의 구성들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액트를 쓰고 플렉스 패턴을 쓰게 되면은, 자, 여기 뷰부터 들어갈게요. 우리가 플럭스 패턴에서 컨트롤러 뷰가 있고, 컨트롤러 뷰에서 액션을 일으키고 뭔가 액션이 일어나면은 액션들은 다 그냥 미니몽고로, 여기는 이제 대기 시간 보정을 위해서 미니몽고에다 던져주면은 얘가 알아서 뭔가 이제 그 백엔드까지 리액티브 데이터가 되고, 다음에 미니몽고에서 다시 여기로 푸시해서 오면은 여기 컨트롤러 뷰에서 리액티브 JS를 생각하면은 this.setState 해가지고 차일드 컴포넌트로 변경된 값을 내려주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거죠. 플렉스 패턴에서 스토어 그 부분인 거죠. 예, 스토어인 거죠. 스토어로. 네. 내부적으로 이제 미니몽고 쪽을 쓰면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리플럭스 보면은 리플럭스도 디스패처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스패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뷰에서 액션 크리에이터 생성해서 전파 의뢰하는데 사실은 이제 없는 거고, 스토어에서 가가지고 스토어 받아서 뭐 이렇게 쭉 전파돼서 와가지고. 요거가 공통 분모네요. 네, 공통 분모. 요거만 하면 요거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네. 항상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차일드 컴포넌트에다 던져주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에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이언트 단이죠. 클라이언트 단에 이제 미니몽고 스토어가 딱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플럭스 패턴으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해당 이 샘플을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부분을 구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참조하시면 되게 편해지겠네요. 보통 네. 그 스토어 할 때 레스트 방식이 되게 까다로웠던데 네네네. 엑소 쏘고 뭐 이랬는데 이거가 그냥 사라지는 거가 되네요. 웹 개발할 때는 날로 먹겠네. 네, 날로 먹는 거죠. 어우, 그러니까 모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 웹 전문으로 리얼타임인데 스마트링크 웹 네. 전문으로 하면 날로 먹겠는데. 어우 좋네. 예,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네. 좋네. 역시 샘플을 보여주니 바로 이제 먼저 보고하고 그러겠어요. 네. 또 달리 생각해 본 건데요. 요거는 좀 그냥 참조만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게 대기 시간 보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대기 시간 보정들을 어떻게 이제 미니몽고 통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예. 마무리로는 제가 이제 앵귤러 JS 이거 항상 이제 홍보하시는데, 클라이언트 이거. 쪽에 아, 이게 이거. 리액트 세상에서 홍보를 받아야겠다. 미티어와 리액트를 만나서 리액트 월드로 새롭게 지금 네, 인식의 이거야, 전환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여기까지 미티어 넘버니 했을 때 명확하게 그 인식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보다는 오늘 주제 중에서도 앵귤러 리액티브도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저왜 아사나 거기 안 들어가? 앵귤러 리액티브가 아니라 앵귤러 미티어. 앵귤러 미티어. 예. 앵귤러 리액티브는 없죠. 네, 질문하십시오. 프론트엔에서 앵귤러나 리액트 JS를 쓸 때도 트래커를 이해해야 되나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굳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패키징을 만들고 리액티브 템플릿팅을 뭔가 따로 구현하고 싶다든지 패키지 만들고 싶을 때 트래커 라이브러리를 써서 쓰면 좋다. 그러니까 뭐 블레이즈도 적어가지고 구현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에 대한 거 하면 만약에 앵귤러 걔네들은 저걸 쓰진 않겠죠? 안 쓰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굳이 저걸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앵귤러 자체는 앵귤러 코어에 그 다이제스트 사이클 통해 가지고 뭐 구현돼.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막 네. 써놨으니까요. 녹화를 중지할까요? 예, 그럼? 예.